뭐 저희가 좀 잠시 뒤에 또 다른 관련돼선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페네르바체 구단 임원인 제페르 에스타스. 네. 제페르 에스타스. 뭐 그런 사람. 네, 트위터에 김민재가 다음 시즌에 팀에 남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뻥이야. 국내 기사가 오전인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기사에 뭐 구단 임원인 제페르 에스타스가 SNS에 올렸다. 네네네. 그렇게 나오길래 그럼 이거 진짠가 취재를 했나 보구나 해서 가져왔는데 뻥이래 또. 이건 그러면 뭐 사칭이다. 사칭이지. 네, 사칭입니다. 어그로꾼이다. 네네. 일단 저희가 조금 선회를 해서 이 기사가 일단 사칭이라고 보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팀이 지금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32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팀이 있다면 네. 어떤 팀이 될 거냐? 뭐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프리미어리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이 기사가 사칭이니까 네네. 320억 그 바이아웃 김민재 바이아웃을 주고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이 있다면 네네 있다면 어떤 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김민재가 터키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이제 사칭 근데 뭐 사칭을 하냐 SNS가 나오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320억 정도 김민재 선수의 이제 바이아웃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는 그 아까 부상 정도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6월 A매치는 못 뛰어요. 네. 그래서 아예 시즌이 끝났고 다음 시즌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끝나고 다음 팀이 정해지겠죠 이미. 그리고 정해지면 그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네. 일단 320억 이제 2,400만 유로. 저 금액을 주고 김민재를 데려가려면 조건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검증이 안 됐죠. 김민재 선수는 그러니까 터키 리그에서는 검증이 됐어요. 근데 프리미어 리그나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이렇게 빅리그에서 검증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을 주고 데려갈 수 있는 팀들은 김민재를 무조건 선발로 쓰거나 네네. 저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거나 요런 이제 팀들이 그렇죠. 저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적료 이런 저 금액적인 면을 보면 당연히 하위 팀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이쪽 팀들은 저 세리아나 저 320억 정도를 내고 가능성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엔 부담이 돼요. 그럼요. 특히 하위권 팀들은 확실한 영입을 하겠죠. 저 돈을 가지고는. 네네. 근데 지금 김민재 같은 경우는 터키에서 물론 엄청 잘하고 있지만 아직 빅리그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 320억을 주고 주전으로 막 이렇게 영입을 하진 않을 거다. 하위권 팀들이. 그래서 김민재 바이아웃을 지불할 수 있는 팀들은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 뭐 라리가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의 중위권 이상 팀이거나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 기사가 저희가 이제 뭐 계속 오전부터 나온 보도를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사칭이라고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이아웃 320억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김민재를 데려올 팀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그렇죠. 자, 먼저 프리미어리그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그때 지난주에 중앙 수비수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연쇄 이동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구단이 있어요. 유럽 무대 자체에서 첼시죠. 첼시. 첼시가 3백을 쓰죠 지금.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센터백 리디거, 크리스텐센, 찰로바, 말랑사르 그리고 티아고 실바. 네네. 이렇게 다섯에 아스필리쿠에타까지 센터백으로 뛰었죠. 이번엔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6명 중에서 리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이 3명의 선수는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지금 리디거, 크리스텐센,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예요. 주전으론 6명 중에 주전이 4명 이 선수인데 그 4명 중에 리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타 주전 3명이 떠나요. 네네. 3백을 쓰는데 그래서 주전급 선수는 티아고 실바 1명만 남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즌에는 1명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티아고 실바만 남으면 티아고 실바는 뭐 시즌 내내
뛸 수 있느냐? 또 나이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좀 있죠. 예.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도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3백을 만약에 계속 쓴다면 수비 라인에 아주 문제가 생긴 거죠. 찰로바, 말랑사르 그리고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는 붕괴인데 붕괴. 할 수가 없어요. 김민재 가자, 첼시 가자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임대를 복귀를 해요. 네네. 암파두나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합니다. 암파두가 이제 첼시 유스거든요. 첼시의 유스 시스템이 굉장히 커서 임대를 많이 보내나요, 일단. 네네. 그래서 콜윌이나 암파두 같은 유망주들이 다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가 나는 게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임대에 복귀를 한 선수들을 수비 라인에 쓸 거다. 나가는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예예. 근데 그 선수들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유망주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주전은 티아고 실바 한 명인데 3백을 쓰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영입이 필요하죠. 심지어 지금 구단주가 바뀌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다시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첼시는 여러 선수를 노리고 있죠. 특히 뭐 그바르디올 아니면 뭐 쿤데 아니면 쿨리발리 뭐 이렇게 거물급 선수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첼시가 중앙 수비 라인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라인 혹시 조르지뉴가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알론소 떠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하거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수만 보강하고 있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네네. 그렇다면 김민재 정도의 선수를 데려오는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예. 김민재가 그래도 뭐 빅리그 검증은 안 됐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도 나름 잘했고 그리고 터키 리그에서는 정말 원탑으로 잘했고 네네. 수비 라인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가능성을 보고 320억 정도는 네. 첼시가 쓸 수 있다. 320억 네. 정도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이적료 지불하고 데려올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첼시가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예예. 뭐 그런 이제 점들을 보면 김민재가 이제 그러니까 찌라시를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가 어차피 이적을 할 게 사실은 좀 가능성이 높잖아요. 월드컵 시작하기 전이나 월드컵 이후나 갔다 오고 나서 페네르바체는 지금 김민재가 떠날 것을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페네르바체가 김민재를 한 시즌만 더 붙잡기 위해서 한 시즌 연장 계약을 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어떤 팀이 원할까?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 뭐 뉴캐슬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팀인데 네. 이 뉴캐슬도 계속해서 센터백 라인에 영입을 원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뉴캐슬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센터백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수들로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왼발 센터백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발 센터백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뉴캐슬의 수비 라인에서 뉴캐슬이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다음 스텝을 밟을 때 계속 가야 되는 팀의 주축으로 삼아야 되는 선수는 덴번 센터백 중에 덴번 한 선수 정도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뉴캐슬이 유럽 무대에 도전하거나 조금 더 높은 곳을 노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안한 선수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도 굉장히 유망한 선수들을 계속 찾고 있고 실제로 보트만 같은 선수들 굉장히 지금 몸값이 높은 선수들을 노렸죠. 실제로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도 분명히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김민재 영입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노려볼 수도 있다. 예. 자 그리고 뭐 토트넘입니다. 세 번째는. 네, 토트넘. 계속 토트넘은 예전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도 사실은 그 터키 현지 매체 기사들을 보면 뭐 스카우터가 매번 왔다 간대요. 당연히 이제 왔다 가겠죠. 물론 김민재 선수를 그 중에서도 특히 김민재를 주시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단들 중에 토트넘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토트넘도 지금 스카우트 명단에 김민재를 분명 명단에 적어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지금 두고. 콘테 감독도 센터백을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로메로 쪽은 괜찮은데 다이어나 벤 데이비스 이쪽에 보강이 필요하고 심지어 김민재는 페네르바체에서 전반기에 3백에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의 전술과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영입도 토트넘이 충분히 사실은 노릴만 하고 김민재의 몸값이 320억 정도잖아요. 네네. 이게 하위권 팀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토트넘급 정도의 팀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괜찮다. 금액이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킬먼, 이 최근에 이제 사이스, 코디, 킬먼 요 3백을 가지고 울버햄튼이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이번 시즌. 거의 이제 뭐 최소 실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잘했던 선수가 킬먼이에요. 네. 네, 킬먼이 이제 왼발을 쓰는데 오른쪽에서 뛰는 이 되게 특이한 선수인데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뛰면서 이 킬먼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첼시에게. 첼시가 왼발 센터백을 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킬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 첼시가 영입을 하면 또 이제 연세 이동에 따라서 그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제 빈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울버햄튼도 충분히 뭐 김민재에게 좀 뭐 배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황희찬, 정상빈 이렇게 영입하면서 한국 선수에게 뭔가 되게 친화적이거나 뭐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 또 이렇게 킬먼이 나간다면 또 킬먼이 비싼 값에 나간다면 그러면 김민재를 영입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사우스햄튼을 왜 적어왔냐면 스타일이 김민재가 빛날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제 전술적으로. 사우스햄튼도 진짜 어떤 팀을 만나든 무조건 전방 압박이거든요. 네. 이 하센이틀 감독이 어느 정도로 그 집착하냐면 그 박싱데이 있잖아요. 네네. 박싱데이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이틀마다 경기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베스트 11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는 베스트 11 나오고 그 다음 경기는 11명 중에서 거의 한 8, 9명 바꿔서 나왔어요. 네네. 실제로 토트넘전에서 박싱데이 때 만났잖아요. 그때 이 하센이틀 감독이 베스트 11이 아니라 베스트 11에서 8명인가 9명을 빼고 나왔어요. 체력적으로 내가 압박을 하고 싶어서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도 압박을 원해. 그러니까 저 축구 전술은 그래도 압박 축구를 이걸 해야 되니까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원하는 축구를 하려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만약에 거기 간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잘 어울리겠네 진짜. 올라갈 수도 있고 과감하게 그냥 몸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뒷공간도 엄청나게 커버를 많이 해야 되고 일단 경험치는 엄청 쌓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뭐 소튼 이야기도 나왔고 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잔류를 하면 김민재를 사실은 노릴 만한 팀 중 하나다. 왜냐면 뭐 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센터백 라인에 최근에 아스날전도 보셨지만 이 아스날전에 보시면 센터백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리즈가 다음 시즌 이제 살아남는다면 리즈는 센터백을 최우선으로 영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센터백 라인에 저 리암 쿠퍼 저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나 불안한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을 원하는데 리즈는 최근에 비엘사 감독을 거치면서 확실히 팀 컬러가 수비 라인부터 볼을 소유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도 볼을 소유하는 걸 좋아하고 볼 전개하는 걸 좋아해서 이 리즈의 축구에도 사실은 맞다. 리즈가 심지어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제시마치 감독도 라인을 많이 올리거든요. 새로운 이제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리즈에도 사실은 맞아 보인다. 전술상은. 그리고 리즈는 그만큼 지금 320억 정도 돈을 또 쓸 수 있는 충분한 팀인 것처럼 보인다. 알겠습니다. 뭐 요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라리가도 있고. 라리가는 또 이게 왜 그랬냐면 저 쿤데가 또 이게 다 첼시부터 첼시지. 쿤데 첼시. 쿤데는 지난 시즌 첼시에 거의 완료가 됐어요. 세비야와 쿤데 그리고 첼시가 합의가 거의 완료됐는데 이게 이적료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세비야가 못 보내 이번 시즌은 하니까 쿤데가 이게 삔또가 상해갖고 시즌이 시작했는데 잠수를 탔어. 그래서 감독 전화도 안 받고 구단주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일주일 정도인가 연락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딴 데 그냥 갔어. 그 정도로 이제 아예 깽판을 치고 이번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이 쿤데가 얼마나 잘하냐면 쿤데가 지금 세비야에서 3시즌 동안 있었거든요. 3시즌 동안 지금 리그에서 90경기를 넘게 뛰었어요. 90경기를 넘게 뛰는 동안 자신의 실수로 실점이 나온 그 상황이 단 한 번도 없는 선수. 그만큼 실수가 없는 선수란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첼시가 당연히 쿤데를 또 노릴 겁니다. 그래서 쿤데가 가지 않을까 첼시를?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쿤데가 나가면 그 자리에 또 뭐 세비야도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민재 또 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분데스리가의 미넨글라드바흐 이런 것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는 3백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마티아스 긴터가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네. 저 선수가 핵심인데 독일 국가대표팀이고 긴터가 이번 시즌 메넨글라드바흐에서 리그에서도 가장 잘하는 센터백 중 한 명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 선수가 프라이부르크로 가면서 또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 메넨글라드바흐가.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그런 찌라시 내용을 보면 뭐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라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노릴 만한 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팀이 있지 않겠느냐. 메넨글라드바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찌라시 사칭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저희가 그래도 김민재 선수를 한 이적료를 주고 그 바이아웃 지불하면서 네. 사갈 팀이 누가 있겠느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 사실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였고 네. 프리미어 리그 쪽이랑 조금 아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김민재가 계속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프리미어 리그를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터키 갈 때부터도 프리미어 리그 쪽을 이제 미래로 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김민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쥐어진다면, 네네. 물론 이제 선택지가 안 쥐어지면 선수로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김민재를 노리는 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면 네네. 김민재가 웬만하면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 관리 잘해야겠죠. 그쵸. 네, 지금 일단 그러니까 부상 중이니까. 김민재가 자칫 잘못했으면 이번에 월드컵이 카타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열려서 6월에 월드컵이 했으면 그러네. 김민재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빼고 있네, 이번에도. 빼고. 예. 그래서 이게 김민재도 사실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부상도 조심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월드컵 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월드컵 전에 이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적을 한 팀에서 적응을 빨리 하는 게 네. 월드컵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도 훨씬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카타르에서 하는 게 진짜 다행이긴 하네. 그렇죠. 우리한테 11월로 밀려가지고. 우리한테 만약에 또 김민재가 이번 대회도 못 나오면 김민재 없으면 힘들지. 지난 대회도 김민재가 잘해주다가 없으니까 네네. 수비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번 6월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이런 팀들 만날 때 네. 김민재 없이 뛰었을 때 수비가 많이 불안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도 김민재가 나가거나 김민재가 없는 경기에서 네. 수비에 실수가 나오거나 실점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민재의 공백을 아마 6월달에 엄청 느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부상이니까 빨리 낫는 게 중요하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사실 브라질 상대로 아르헨티나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좀 한번 붙어보는 그런 그림도 엄청나게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빨리 좀 부상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